입니다. 소리가 이게 잡음이 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본 영상은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아니고요. 이제 간혹 가다가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혹시 어떤 특정한 직렬에 또는 특정한 직업군의 경력직 채용에 있어서 아니면 뭐 경력 채용이 아니라도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곳에 뭐 기업이든 아니면 분야에 면접 코칭 자료나 코칭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되게 조금 무리할 수 있는 발언인데, 근데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고, 저는 이제 1대1 코칭으로 전국 각지에서 다 이제 코칭을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강원, 대전, 대구, 창원, 마산, 울산 도시별로 다 해봤어요. 전남, 광주, 목포, 강진? 그쪽에 소위 말하는 면접 학원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대충 다 알아요. 네, 대충 다 알고 그쪽에서 이제 다니셨던 분들을 코칭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제가 특정 스피치 학원을 되게 이렇게 못마땅해 하는 이유가 있는데, 뭐 스피치 학원에서 예전에는 획일화된 답변을 막 그냥 그대로 외우세요. 왜? 면접은 말하기 시험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하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또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역사와 전통이 있어서 해당 분야 직렬에 기출 족보를 아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십시오. 이래요. 나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라고 외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일단은요, 공공기관이든 사기업이든지 간에 심층 면접은 나에 관한 시험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관한 인생 가치 기준점을 묻고, 그 인생 가치 기준점으로 본인의 직무 가치관을 어떻게 연결시킬지 물어보는 시험이라서, 다른 사람이 심층 면접을 준비하는 동안 작성한 답변이나 자소서를 가지고 있다가 샘플로 보여주는 건 범법행위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쪽 분야에서는 윤리적인 규정에 어긋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컨설팅 분야에서는. 이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전에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심층 면접이나 자소 코칭이 이게 정상적인 잡이 아니었어요. 그냥 해외 유학하신 분들이 미국에서는,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이게 코칭이 그때는 직업군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셔가지고 아는 분들 소개로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셨고요. 제가 어떤 분야를 어떻게 했는지 너무 많아요. 다 기억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바로 폐기합니다. 1, 2년 지나면요. 그거 다 개인정보인데 어디다 다 보관할 거예요. 감당 안 돼요. 제가 1대1 코칭이나 이럴 때 이 과제로 받은 것들 그거 보관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많은 거를요. 다 폐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족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선전하는 것 자체가 왜 문제냐면,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는 게, 저희 DSA 컨설팅사는 이제 일단 연구원은 저밖에 없지만 원래는 이제 제가 예전에 다른 분야에 제가 가르쳤던 강사분들을, 이 심층 면접이나 채용 프로세스에 관련해서 제가 가르쳤던 강사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연구원으로 모아서 이 연구소를 정식적으로 이렇게 설립하는 게 목표였는데, 그쪽 분야에는 또 잘 나가기 때문에 안 와요. 안 오고 또 뭐 물리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그냥 일단 제가 혼자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시험 출제위원보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시험 문제를 직접 만드는 출제위원한테 혹시 이 시험에 기출을 가지고 있느냐 기출 풀이를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 똑같은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몰라서 유튜브에 심층 면접 구성 원리를 꼭 보세요. 국가직이나 공기업. 그래서 이제 NCS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가 주도로 NCS 기반 채용 프로세스, 그 안에서 심층 면접의 역할, 또 그 다음에 이제 심층 면접의 사전 진단 도구에 해당되는 자소서의 역할과 과학적 구성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그 질문을 다시 해주세요 하면 그 질문을 못해요. 그 영상 강의를 보셨다면요. 그러니까 이쪽 분야의 전문가라면요,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의 직렬에 또는 경력직 특채에
기출을 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코칭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지원자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군이나 경력직 특채, 그러니까 NCS에서는 3, 4 수준 단계의 지원자가 요하는 인재사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경력직 특채라면 해당 분야에, 근데 이제 이게 NCS 기반, NCS 그 부분에 이게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등록을 한 기관도 있고 안 한 기관도 있긴 한데, 해당 분야의 직군에서 필요로 하는 게 1에서 8 수준 단계로 다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이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이 직군에서 그러니까 이 경력직 특채라면 예를 들면 NCS 3, 4 수준 단계에서 요하는 직무 능력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바탕으로 예상 질문을 만들어서 코칭을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심층 면접은 나에 관한 시험이지 너에 관한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층 면접에서 기출이라는 건 필기 시험과 다르게 나에 관한 질문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분야별로 심층 면접 기출을 보니까 유사하게 반복돼서 나오는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질문들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 에어클래스에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공기업 관련해서 예상 질문 형태로 제가 수업을 진행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뭐 국가직 공무원 같으면 35제를 통해서 순서대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작성하셨을 때 내가 나의 성장 배경 속에서 내가 어떠한 가치관 또는 어떠한 성향을 구축했는지를 도출하고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인생관이 정립되었는지, 그리고 인생관이 정립된 그 가치 기준점을 가지고 어떻게 직무 가치관으로 연결할 건지를 자연스럽게 도출할 수 있게끔 제가 예상 질문을 만든 거고, 이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아주 복잡한 구성 원리를 감안해서, 그러니까 자아성찰 기법, 여러 가지 기법을 총동원해 가지고 구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경찰직에 이제 요새 자시 채용하는 심리 분석 전문가 요원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석박사 학위자분들이고 실제 필드에서 심리 상담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제 35제를 보시면서 감탄을 하세요. 아, 이거 어떻게 질문이 구성되어 있는지 너무 좋다고, 이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도출이 된다고. 이제 그분들은 이 구성 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NCS 기반 채용 프로세스에서 그걸 정립할 때 산업심리학과 교수님이나 아니면 경영학과 교수님 중에 인적자원개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교수님들, 그 다음에 교육 분야 전문가분들이 다채롭게 참가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컨설팅사나 저처럼 채용 프로세스 자체를 연구하는 곳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협업식으로, 분야별 전문가분들이 협업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세미나 때 모 대학의 산업심리학과 교수님인데, 이분은 이제 기업체에 채용 프로세스 설계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면접에 필요로 한 질문 문항을 이제 개발을 요청하면 기업체에서 그걸 개발해서 주시는 거예요. 개발하는 기법은 어떤 거냐면, 이 기업체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기준점을 잡고 이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능력치, 그 다음에 NCS 기반에서 이 사람의 성향 분석이나 가치 기준점을 도출할 수 있는 걸 감안해서 예상 질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상 질문, 면접 예상 질문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당 교수님한테 의뢰를 하면 문항 개발비가 엄청나게 비싸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에요. 문항이 몇 개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의뢰를 잘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업체들이 그냥 시중에 나오는 기출을 계속 돌려막기 식으로, 또는 직무에서 본인 경험을 바탕으로 비전문적으로 면접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채용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안타깝다 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DSA 컨설팅 채널에 보시면 제가 이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돼서, 왜냐하면 공공기관, 공무원하고 경찰 쪽에 최근 5년간은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공기업 쪽으로 했었는데, 요즘 최근에 보시면 제가 유튜브 DSA 컨설팅 채널이나 제가 이제 SNS에 공기업별로, 뭐 남부발전이면 남부발전해서 공기업별로 예상 질문을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다 오픈해 드릴 수는 없고, 근데 제가 그걸 올리는 이유가, 예를 들면 남부발전소 준비하는 공기업 준비생들을 보라고 하는 의도도 있지만, 남부발전소에 근무하는 현직자분들이 제 예상 질문을 보고 면접 진행할 때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리는 것도 있어요. 재능 기부 차원에서. 너무 비전문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냐면 기업별로
실제로 채용 프로세스 그 안에서 심층 면접만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최근 몇 년 전만 해도 국내에서 기업체에서 한 3군데 정도만 자체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 컨설팅사는 사실은 그러한 포지션의 연구소예요. 그러니까 컨설팅 업체예요. 그러니까 면접 학원이 아니고요.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하등의 의미가 없어요. 제가 그동안 코칭한 경력직 특채분들이 직업군이 엄청나게 다양해요. 진짜로. 근데 그분들을 그러면 이제 경력직 특채 코칭을 할 때 유의사항은 뭐냐면 제가 직무 아까 말한 그 NCS 기반의 직무 있죠. 3, 4 수준 단계 그건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못 해드려요. 그거는 본인이 준비하고 제가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할지 NCS 기반 채용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구성 원리를 설명해 드린 다음에 어떻게 준비하세요라고 이제 코칭을 해드리는 거고 그 나머지 부분들을 제가 중점적으로 코칭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분야의 출신이 면접 코칭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직무 선입견이라는 게 생겨버려요. 이거에 관한 영상은 제가 유튜브 DSA 컨설팅 채널에 다른 영상에 보시면 있습니다. 저는 뭐 지금 경찰 면접 내가 몇 번 참석해봤어. 경찰 간부 출신이야. 또는 뭐 공공기관 나 그쪽 출신이야. 그래서 이제 그 조직 중간에 나오시고 나서 면접 강의를 한다. 그거 안 좋아요. 그게 직무 선입견을 줘버려요. 내가 근무했던 내 직무 선입견을요. 그래서 NCS 기반 채용 프로세스에서 신입 공채에 있어서는 면접관의 구성을 4명이라면 현직자는 1명만 놓고 3명을 외부 전문가로 넣게끔 공고하고 있어요. 이 직무 선입견 때문에요. 경력직 특채는 반반이고요. 네. 이게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문이 별로 의미가 없고 만약에 질문의 의도가 당신이 내가 지원하는 분야에 경력직 특채든 공채든 간에 내가 지원하는 분야의 면접 또는 자소서로 코칭할 능력이 있느냐 그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럼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제 경력 사항이나 아니면 제가 유튜브 DSA 컨설팅 채널에 국가직이나 공기업이 사실은 공공기관 전체를 아우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기업 NCS 기반 필기시험 구성원리, 그 다음에 NCS 기반 채용 프로세스 중에서도 면접 프로세스 구성원리도 올려놨어요. 그걸 보세요. 그 다음에 더 심화해서 올렸는데 예전에 자꾸 이 학원의 면접 강사분들이 스피치 학원 강사분들이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유료 면접 강의도 사실은 수험생들보다 강사분들이 수강해서 보시는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 표가 나요. 수험생인지 아닌지 표가 나는데 자꾸 유출이 돼서 이제 자세히 설명하는 거는 제가 뺐긴 했지만 지금 올려드린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결정하세요. 저한테 그걸 물어보지 마시고요. 제가 어떻게 답을 못 해드려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로 보고 증명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니까 뭐 합격률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올려드린 영상 강의 또는 구성 원리를 보면서 아 저분은 진짜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맞는 것 같아 또는 수강 후기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거는 객관적 근거니까요. 그 다음에 질문의 의도가 그러한 기출이 있어요. 그럼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 기출만 보고 또는 다른 사람이 작성한 자소서 샘플을 저한테 좀 보여주시면 그거 따라서 적을게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있다 해도 저는 안 드려요. 그거 다른 데 가세요. 다른 데 그거를 이제 마케팅으로 삼는 스피치 학원이나 다른 학원에 가셔서 거기서 해달라고 하세요. 그거는 제가 볼 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불법적인 요소도 있고요.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에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 업계에서 컨설팅 전문가라면 윤리 규정에 어긋나요. 그건 그 다른 사람의 개인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개인 정보인데 그거를 샘플로 활용한다는 건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납득이 안 가요. 네, 그래서 그런 거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예약제로 운영되고 제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잖아요. 원래 포지션은. 그래서 다양한 분야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도 진행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게 전속 출강하던 데서 다 계약 해지하고 지금 제가 직접 오픈해서 진행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동시에 너무 많이 진행해서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전화 상담도 해드릴 수가 없고 방문 상담은 더 안 되고 오셔봐요. 어차피 컨설팅 진행하거나 제가 연구 중에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을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유튜브 DSA 컨설팅 채널에 동영상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카톡 플러스 친구에 보면은 뭐 포스트 이제 글 올린 거 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 살갑게 이렇게 와서 안내해드리고 싶은데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심층면접에서는 심층면접 구성 원리에 맞게끔 예상 질문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에 관한 예상 질문이요. 그것도 제가 예전에 출근 갔던 곳에 행정직원이 그 문구 따라해서 그 새로 이제 본인들이 이제 채용한 면접 강사분들 마케팅에 활용하던데 하여튼 그 무분별하게 따라요. 전국에서요. 좀 답답한데 왜냐면 그게 내용을 모르고 따라하거든요. 문구가 그렇게 돼 보인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막 급하게 촬영한다고 좀 짜임새 있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매번 영상은 급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